킹스리포트 뉴스 아워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그리고 2014년 전력 5월 25일입니다. 저희는 전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도 본부장하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제 이대왕께서 전국 전전궁이라든가 궁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그 전전궁의 그 영토를 세우신 것을 잡으신 것을 좀 살펴봅시다. 현재 그 왕께서 계시는 전경 테네시는 19도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고요. 오늘은 31도까지 올라가고 주로 맑은 그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easant, 상쾌한 하루가 되겠다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좀 흐리고 그리고 18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은 역시 30도, 오후에는 천둥, 번개, 함께 비가 내릴 예보입니다. 그리고 편의궁 지역은 현재 역시 맑은 하늘이고 그리고 19도입니다. 19도, 그리고 오늘 32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매우 따뜻하다고 그러네요. Very warm. 오늘 밤에는 17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습한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역시 very warm. 아주 따뜻하고 덥다고는 하지 않고 따뜻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텍사스는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가 있습니다. Excessive heat warning. 일단 하루가 시작할 때는 25도인데 오늘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은 별로 없고요. 매우 덥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26도가 최저 기온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역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순천을 볼까요? 대체로 맑고 27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24도까지 내려가는데 역시 습하고 그리고 그 전도 번개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28도가 최고 기온이고 역시 습한 날이 되겠습니다. Rain and a thunderstorm on Friday can lead to flooding. 그러니까 특히 금요일이 비가 많이 온다네요. 그리고 일본의 군마 전전국은 현재 16도 흐린 날씨고 그리고 좀 있으면은 또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23도가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 되겠고 내일은 29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조국 광복 제3장 통반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지포천성경 1983페이지 오른쪽 중간 단락입니다. 통반격파 운동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를 중심으로 통으로부터 반으로부터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직체로서는 통과 반만 통일하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도 동반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소리 못 들었죠?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여기 안 살아서. 반상, 뭐라고 했지? 반상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반상회 나오라는 소리 없었죠? 네.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정부의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식. 그리고 일단 간접을 잡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간접이야 그런 건 반상회에 나가가지고 속이면 되는 거지. 속이면 되는 거예요. 잘난 체 애국자인 척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 많았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벌금 내야 돼. 10,000원인가 20,000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그냥 매달 그냥 벌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정부를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이 동반 조직을 이제 그 전도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네. 공산당이 지금 동화가 반까지 다 이제 그 잠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조금 뒤늦게지만 그것을 이제 어, 그, 경쟁하려고 자유마을이라는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 자유마을이 있는데 그것들이 식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촉발을 우리가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더라면은 공산당이 들어가는 틈이 없었을 텐데 좀 역시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 그 사이에 뭐 성공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도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반을 시작해가지고 국가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까지 갔으면은 그러면 뭐 그런 좌익 그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비참한 상황이 안 생겼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아주 뭐 불쌍한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예. 아무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동반 격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독교의 자유마을하고 협조해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각 개인이 한다든가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결국은 미국은 이것을 breakthrough at the neighborhood level 그러니까 그 neighborhood는 이웃 동네죠. 이웃 동네 차원에서 돌파한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미국에는 동이고 반이고 없으니까. 그런 이웃 동네 차원에서 돌파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동반 격발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그것이 아버님의 말씀이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는 나토 회의가 열려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쓰게 되면은 지금 열려 있는 개최되고 있는 나토 회의가 하나의 뭐 소제목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논의하고 있어요. 네, 나토 조약에는 나토 조약 제5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나토 회원국이 31개거든요. 스웨덴이 곧 가입하면 32개가 되는데 32개라면 32개 나라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면은 모든 나라, 몇 개 나라가 모두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가 공격당한 것처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푸틴이 굉장히 긴장하게. 그런데 푸틴 물론 긴장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뭐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구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 푸틴이 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은 그러면 나토의 군대 주로 미국이죠. 독일이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것이 두 개 나라 가장 큰 군대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미국 군대 독일 군대가 바로 러시아 국경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에게 넘길 수 없다고 푸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되면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든 말든 그건 무슨 참견이야. 그 무슨 참견이냐. 네. 그런데 저 푸틴으로서는 이건 우리나라의 안보의 긴밀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뭔데?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왜냐면 자기들 저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멕시코나 아니면 캐나다가 러시아하고 조약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아니면 중국 군대가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에 있게 된다고 합시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옛날 케네디 대통령 때 당시 소련이 쿠바에게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케네디가 그것을 이제 쿠바를 봉쇄해가지고 미사일을 쿠바로 가져가는 소련의 배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봉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하고 러시아의 그 핵전쟁이 벌어질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케네디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미국의 국방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핵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해가지고 좀 하마터면 핵전쟁이 벌어질 뻔했어요. 네, 사실 러시아가 그런 것도 지금 하나의 예로 과거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예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오늘 이틀째고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나토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언젠가는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나라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는 것이 원래부터의 나토의 방침이죠. 그러면 이제 전쟁 중인데 가입시키면은 그것은 이제 다른 모든 나라가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무기라든가 그리고 탄알이라든가 그것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오늘 가입된다면은 그러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나토에 가입될 것이다라는 것을 문서로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푸틴은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결국 당신들의 의도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게 가입시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를 말하자면 확인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토가 별로 지금 지혜롭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 한반도도 6.25 전쟁이 뭐 평화협정 없이 그냥 휴전 협정으로 끝났잖아요. 일단 뭐 끝났다고는 좀 말이 틀리지만 일단 싸움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역시 우크라이나도 그런 휴전 협정으로 해도 되니까 일단 싸움이 끝나야 돼. 멈춰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핵전쟁이 될 거예요. 다 망해.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파괴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나토는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러시아를 이겨야 되겠다, 러시아를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역시 이것이 러시아 대 서양의 서유럽하고 미국의 전쟁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토 회담의 결과가 역시 이 핵전쟁에 가는 또 한 걸음이다. 또 하나의 한 걸음이다.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몇 개국의 7개인가 하여튼 몇 개국 그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그리고 러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평화를 에, 좀 평화 이루려고 했는데 뭐 한 번만 가서 실패다 성공이다 할 수는 없죠. 한 번이라도 가서 뭐 여러 번 가야죠. 여러 번 가야죠. 그런데 일단 지금은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벌써 1년도 넘었지? 1년 더 넘었죠. 예. 벌써 그렇게 됐어. 1년 반이 돼가죠. 예. 그래도 안 끝나. 예. 아니, 금년 말도 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러시아는 그렇게 쉽게 지는 나라가 아니죠. 엄청나게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나토 가입 못하게 할 그런 힘이 있냐고. 그치? 지금까지는 막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전쟁 끝날 때까지는 못 시켜주겠다는 말을 할 거니까 나토가. 그러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건 가입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끝내면 또 가입시킬 거니까. 끝내면 가입시킬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끝나면 가입시키겠다고.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좀 하지. 자주 국방은 완전히 없지, 거기는. 뭐 러시아가 너무나 큰 나라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일주일 내에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모든 평론가들이 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1년 반 돼가고 뭐 아마 올해 말까지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 도와주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도와주니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뭐 형편없으면은 안 도와줘요. 도와주려 말하잖아요. 그러게. 사람들이 좀 많이 깨어서 잘했으면 좋겠네. 네. 근데 그거 너무 끼르면 이제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나라 그렇죠. 없이 돋니까. 네. 그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미국도 말이죠. 미국도 어디는 뭐 괜찮아요. 다 어, 똑같아. 미국도 얼마 전에 바이든이 뭐라 그럴까 좀 사실 이걸 다시 잠깐 말해봐요.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튼 지금 뭐 이거 내가 지금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거 좀 알아봐야 되니까. 미국도 네. 뭐 경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경제는 일단 수치는 좋아요.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잖아. 물가 올라가고 네. 지금 한 10분 후에 또 6월 달 물가가 발표되지만 일단 정부의 공식 수치가 말이죠. 잠깐만요. 내가 이걸 한국도 뭐 금방 뭐 몇 개 사면에 10만 원. 산 것도 없는데 10만 원. 그리고 돈도 매일 써야 되고 하루도 안 빼고. 네. 아이고 아주 살 수가 없이 물가가 비싸. 뭐 하여튼 내가 이거 하나 더 번역하는 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통방격파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책임 못해서. 산탄식 복단. 산탄식 복단. 그러니까 복단이 이만큼 하여튼 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열면 요만한 복단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들어있는 거예요. 네. 산탄식. 하나 산탄식. 퍼지면 또 속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넓은 터지고. 지역에 이제 퍼지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이 이것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 있어요. 그러면 또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네. 러시아도 가입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상관없네. 그런데 상관없는 게 아니고 상관없네, 많은 나라는 이것을
범죄라고 해석해요. 이런 무기를 산탄식 폭탄을 주는 걸 범죄라고. 사용하는 것을. 왜냐면은 그 수백 개 있는데 그 한 50% 정도는 불발이래요. 불발탄이.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여기 장난감이 있다고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치고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주 나쁜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아주 나쁜 나중에 굉장한 부작용이 나는 그런데 예. 그런데 바이든이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로 했는지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그 단알이 지금 부족하다. 아이고 이제 주사 줄 게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 이거 마지막 노란 카드네. 그런데 바이든이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말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요. 아하 미국이 탄약이 바닥났네. 아유 미국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바이든이 빨리 잘라내야지. 잘라내야지. 바이든이 또 나온다. 바이든이 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하고 또 틀린 말도 막 하고 하여튼 이상해. 이번에 나도 가다가 영국 들렸는데 거기서 찰스 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함께 무슨 열병식을 하는데 찰스 왕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치매니까. 치매니까 수술을 못 하니까 노인이 치매 노인. 예. 아주 찰스도 늙었는데. 아. 늙은이가 더 늙은이 부축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못 나가요. 그래도 나간다며. 아니 이미 출마했지만 내년 선거까지 어떻게 버텨요? 내년 선거까지는 이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갈 거예요. 맛이 갈 거예요. 그 되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대체가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없죠. 나와야 있는 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바이든이 이제 그만둔다면은 한 10명, 15명, 20명 다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선에서 아주 큰 변수의 하나가 현직이에요. 현직에 있다는 것이 큰 변수예요. 그렇죠.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만두면은 민주당으로서는 현직이라는 변수를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글쎄 볼 때는 그런데 하도 부정선거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조작을 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을까 부정선거에? 공화당도 지난번에는 좀 공화당이 좀 바보였어요. 맞아, 너무 양반이라 그래. 너무 양반이었어요. 그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야. 공화당. 1시간 있다 하자 그러면 쉬고. 부정선거는 하겠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해도 너무 이제 너무 이제 뻔한 부정선거를 못 하잖아요. 너무 뻔한 건 못 하죠. 에이고 아무튼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으니까 편할 날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23. 죄송합니다. 아무튼 참 우크라이나에 우리 식구도 있는데 빨리 해결이 나야죠. 그렇죠. 너무 오래 우크라이나 식구는 불쌍하네. 대부분 빠져나온 것으로 합니다. 빠져나왔어도 자기 나라 버리고 남의 나라 가서 있을 건데 편할 리가 있어. 폴란드에 있다든가 그리고 루마니아에 있다든가 헝가리에 있다든가 그런 거기서 뿌리 소식. 내리고 살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 우리 식구들을 걱정하는 거지.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식구.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한반도가 그렇게 안 되겠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이고 모르는 거죠. 여기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권한권 식구들이 열심히. 우크라이나도 권한권 식구가 있었잖아. 숫자가 너무 작아. 여기도 많아? 여기는 그래도 거기보단 많지. 아이고 그래도 여기는 오히려 네거티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고난권 식구들은 플러스지만 예,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네거티브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하늘이 역사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하나님의 하나님도 어떤 뜻대로 계획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그런데 그거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 배우잖아요. 원리에서 섭리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놓고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건 세우나 안 세우나. 뭐 우리를 놓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조건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약에 보세요.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더 숫자가 작은데 이기잖아. 네, 300명 가지고 이기잖아요. 네. 그 사사들이 전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디언 영어로 기디언인데 그저 한국말로 한국말로 기디야. 기디언이에요. 네. 네. 사사 기디야. 네, 그러면 조건 세웁시다. 조건 세웁시다. 뭐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아,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